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대한 압력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포링크스리의 레드펀드에도 차명 투자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레드펀드가 호텔, 카지노 운영을 목표로 했던 사실을 정 교수가 알았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5살 의붓아들을 이틀 동안 묶어놓고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을 찾아내 최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되살아난 30년 전의 기억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지 18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는데 조국 지키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논란이 뛰어들면서 검찰, 야당, 조국 장관까지 강대강 충돌 양상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긴박했던 오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의도,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행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수사가 엄정하지도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라며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지금의 검찰의 행태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우회적 비판 형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검찰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청와대발 수사 외압이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공식 대응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은 지 꼭 1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 대검 대변인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겠다는 표현 속에 절제된 항변도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는 평소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밝혀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과 같고 법 절차에 따른 수사 역시 이미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더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낸 건 몹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를 축소하라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발 수사 외압이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대결 구도가 더 첨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을 향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국회에선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겁박에 대통령까지 가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간다며 씁쓸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인륜의 문제라고 말한 조 장관도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의 연대 구축이 우선입니다.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정당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한정치연대와 평화당이 탄핵에 부정적이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 수사 개입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근을 하고 있다며 장관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굳건해진 조 장관의 의지를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개를 숙였던 조국 장관. 제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수사 개입 의혹은 부정하면서 전화통화를 당연시한 겁니다. 조 장관은 한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라며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내디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오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뷰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다양한 표현으로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둘째 날 주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은 출석하지도 않은 조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라 조국 장관이 빠진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임 건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빨리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하세요. 1초가 급합니다. 가닥이 잡히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을 어제보다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이 현장에 없었던 만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는 불가피했을 거라며 조 장관을 두둔한 겁니다. 민주당도 조 장관을 감쌌습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의 그 전화통화 요구에 영장의 주인 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내용,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취재를 맡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최 기자 이것부터 좀 살펴봅시다. 압수수색 날이요.
조 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결국에는 그 시점이 미묘하다는 거에서 이런 확산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오전 9시 30분쯤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택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가 먼저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다가 검사에게 이 전화기를 건넸다는 거죠? 예,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나간 선임 검사에게 이 전화를 받아보라 라면서 이 자신의 전화기를 건넸다라고 하고요. 이때만 해도 검사는 이 조 장관 측 변호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당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장관입니다. 이런 조국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하게 장관과 통화를 하게 된 검사는요, 반사적으로 이 특수이부 소속 아무개 검사입니다라며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조 장관의 지금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개입은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을 한 이 검찰청법 8조를 어겼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저촉되는 데다가 이 전화로 장관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 장관과 검사가 주고받은 이 통화 내용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장관이 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인데요. 이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과 이 검찰 측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조국 장관 측은 당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 측은요, 수사팀도 이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상황을 두고도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 측은 아내나 자녀들이 놀라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라고 배려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검찰 측은요, 조 장관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끝내달라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이 장관과 검사라는 관계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거라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취재를 해봤으니까 실제 검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보도대로 내부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까? 채널A가 취재를 해본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간부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회의 참석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이 전화통화 사실을 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검 간부들은 수사 압력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당장은 대응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수사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검사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제는 잠시 뒤 팩트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린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 한국당과 내통하는 인물이 있다면서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십시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정말 생각납니다. 민주당 정말 이 적반하장의 작태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넘은 거라며 내통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한다. 장관한테 완전 당한 것 같다.
그런 두 가지 제가 제보를 받고 수사팀에 뭔가 직간접의 전화나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신문 형식으로 수사팀에 전화한 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두 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또 다른 수사 외압 논란이 있습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전달했다고 스스로 말한 겁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이 외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수석은 대통령이 미국에 갔으니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NS를 통해선 검찰 관계자 중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며 전달했다는 말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오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은 심각한 수사 방해 및 압력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에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에선 통화 사실을 발설한 검찰 인사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여당의 주장입니다.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통한 것입니다.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린 것뿐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주 의원과 수사팀 간에 연결고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다면 연결고리가 실제 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이란 뭘까요? 네.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로 검찰과 같은 경우 수사상 파악한 내용도 비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검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압수물이나 이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압수수색 직전 검사가 피의자의 남편인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직무상 비밀이라기보단 직무상 보충에 가깝다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 역시 이 비밀이라 함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사실 자체는 이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국가 이익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 처벌 가능성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레드펀드는 카지노 사업과 가상화폐까지 투자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를 하며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링크 PE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레드펀드 설립 보고서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종합관광휴양지가 사업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링크의 핵심 관계자 A씨는 종합관광휴양 사업은 카지노라며 레드펀드는 카지노와 호텔 운영으로 돈을 벌려던 사모펀드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레드펀드 운용자금 40억 원을 마련하려고 카지노업자 박모 씨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박 씨는 채널A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을 통해 확보한 코링크의 주주 명부에도 등장합니다. 레드펀드 설립 보고서에도 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수차례 찍혀 있습니다. A씨는 정 교수의 돈으로 목돈을 벌어보려던 오촌 조카가 카지노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가상화폐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2년 기한이 목표였던 레드펀드는 2017년 11월 반년 일찍 청산됐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책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레드펀드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는지, 또 조 장관 일가의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레드펀드가 정부 규제 발표를 미리 알고 청산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은 고등학생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만든 실무자가 한인섭 센터장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고등학생이던 조국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 예정증명서에 진위 의혹이 제기되자 조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은 최근 2013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에게서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지시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무국장 A씨는 인턴 예정증명서는 발급한 전례가 없어서 한 원장이 건넨 메모 지시대로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인섭 전 센터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은 실무자들의 업무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진실은 차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실무자가 지시 없이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원장이 증명서에 들어갈 조 장관 아들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기존 해명과 달리 증명서 발급 과정을 알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산입니다.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 관련입니다. 조국 장관 사건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반쯤.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통했던 윤모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러 온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윤 총경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경찰청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나오신 건가요? 윤 총경 주식 투자 관련해서도 뭐 혐의점이 있어서 보러 나오신 건가요? 지난 2015년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큐브스는 이보다 1년 전 코스닥 상장사 WFM에 투자를 받는데 WFM은 훗날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최대 주주가 되는 회사입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 신분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죠.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4천 명이 넘는 교수가 서명을 했습니다. 가짜 서명을 걸러내느라 예정보다 8일이 늦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교수들은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조국 장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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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서명엔 모두 4,366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이 명단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3,265명의 이름만 공개됐습니다. 모임 측은 당초 19일 선언을 진행하려 했지만 가짜 서명이 대거 섞여 검증 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오늘로 미뤘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노린 방해 세력이 자한대학교 문재인과 황교안과 같은 가짜 서명을 하루 1000건 가까이 올린 겁니다. 서명이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에 정상적인 서명과 악의적인 허위 서명이 함께 폭증하면서 앞서 어제는 부산과 광주에서 교수들의 맞불 시국 선언도 열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조국 장관이 아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미끼를 물었어입니다. 미끼를 물었어. 주광덕 의원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을 폭로했던 그 소식과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주 의원이 어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뭐 검찰에 밀정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주 의원은 채널A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보를 종합해 봤을 때 장관이 수사팀에 압력이나 연락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도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미끼를 던졌는데 확 물었다고요? 예. 네. 여전히 잘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 의원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로스쿨 지원했었다는 것도 제로에서 물어봤는데도 그 탑 대답을 하더라고. 10% 정도의 제보를 받아도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내가 자신이 있다. 주 의원이 얘기한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네,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주 의원 말은 어제 그냥 유도신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자마자 주 의원이 자료를 띄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 의원이 검찰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윤 총장은 모두 연수원 수료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만난 게 아니고 연수원 다닐 때 79학번들 모임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연수원에서 뭐 1박 2일 79학번들끼리 MT 간 적이 한 도서너 번 있었나? 그럴 때면 다 같이 간 거예요. 서로 검사되고 나서 이후로는 특별히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숨은 제보자가 혹시 있진 않았나 여전히 궁금하긴 하네요. 예,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마디는 낚임주의입니다. 조국 장관이 진짜 낚인 걸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이 와중에입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여러 차례 교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라면 조 장관이 오후 내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조국 청문회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에 프로필 사진을 보시는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저 그림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케이크를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쯤 조 장관은 다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애잔한 뒷모습이 아닌 청와대에서 찍은 당당한 사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지금 배경 사진도 조국 장관 본인인가요? 예,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야당은 조 장관 탄핵을 주장했었죠. 그런 와중에 환하게 웃는 자신과 그를 지켜주는 듯한 문 대통령의 모습을 첫 화면에 내세운 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침 오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법 최면 전문가들을 동원했는데 7차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이 용의자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1988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를 목격한 버스기사와 안내양의 진술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고충백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좀 나와 있고 그 당시 머리 이거 방이 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녕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찌부러졌어 눈이. 이춘재의 사진과 80% 넘는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50대가 된 당시 버스 안내양 엄모 씨를 찾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법최면 전문가도 투입했습니다. 법최면은 뇌파를 이용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기억만을 끌어내는 기법으로 강력 사건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를 떠올리게 할 때 활용됩니다. 그런데 엄 씨는 최면 조사에서 31년 전 목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겉옷을 흔들며 뛰어와 버스에 태웠다며 170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 2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와 닮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기억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몽타주를 제작한 뒤 이춘재의 얼굴과 대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오늘 조사에서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이틀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가 체포됐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과 발까지 묶고 때렸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소방대원이 급하게 달려가고 이어서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린 아이가 내려옵니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5살 난 이 아이는 이미 숨졌습니다. 것 같기로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음, 애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고 눈, 가슴, 양측 팔다리, 타박상 및 후두부에 함몰골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26살 의붓아버지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를 묶은 채 그젯밤부터 20시간 넘게 둔기로 때린 겁니다. 함께 있던 부인은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남편이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폭행을 말리면 4살과 2살 배기 아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에도 아동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채널A의 단독 보도 이후 고유정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도 못할 거라는 냉소적인 입장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뒤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4차 공판을 앞두고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겁니다. 경찰이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에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고유정 측은 채널A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추측으로 살인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고 반발한 겁니다.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조차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주요 정황 증거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의붓아들 사망 전 지식사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본 점에 주목하고 고유정을 살인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현 남편도 치밀한 준비하에 저지른 계획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유정이 검색왕이었어요. 분명 우리 아기 관련해서도 어떤 질식사에 관련된 검색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냈지만 증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딸의 KT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옵니다.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8달 만입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채용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정언이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은 역력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 정규직 전환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김 의원 딸이 채용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몰고 온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 고발자의 그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선 백악관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 했다는 얘기까지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 이 문건을 작성한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2020년 미 대선에서 외국의 개입을 요청했으며 정적 바이든 부자 비리 조사를 압박한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백악관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 주장했습니다.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국장대행은 내부 고발자를 옹호했습니다. We must protect those who demonstrate courage to report alleged wrongdoing, whether on the battlefield or in the workplace. 이런 가운데 내부 고발자는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CIA로 복귀한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Who's the person who gave the whistleblower the information? Because that's close to a spy. You know what we used to do in the old days when we were smart, right? With spies and treasons. We used to handle it a little differently than we do now. 백악관은 오늘 공개된 내부 고발장에 대해 제3자의 설명과 대충 꿰맞춘 신문 스크랩 수집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부 고발자의 의회 증언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탄핵 정국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중국에서 한 탑승객이 갑자기 비행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승무원이 제지를 하자 이 승객은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 준비로 여객기한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비행기 비상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50대 중국인 여성 승객이 맘대로 버튼을 눌러 비상문을 연 겁니다. 승무원이 제재했지만 이 여성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비행기 이륙은 1시간가량 지연됐고 승객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워싱턴 DC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여객기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안 화장실 문이 고장나면서 여성 승객이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 후 기술자가 들어와 화장실 문틀을 뜯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화장실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을 무사히 구조해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며 기내 모든 고객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원인이 정부는 중국산 조개젓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에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거 검출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 각양각색의 젓갈들이 손님을 맞습니다. 하지만 조개젓을 찾는 손님은 찾기 힘듭니다. 공사라도 20개, 콘텐츠는 30개, 40개 나가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가는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조개젓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의 원인으로 정부가 중국산 조개젓을 지목한 데 따른 겁니다. 제품 10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 9개는 중국산이고 1개는 국내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시중에 나온 조개젓 제품 136개를 전수조사해봤더니 3개당 1개꼴인 44개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 30개는 국내산이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조개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조개라는 건 소스의 오염 여부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가 정말 오염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보건당국은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조개젓은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기술의 국산화를 강화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소재 부품 연구를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체 복무 정원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 반발이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울산 과학기술원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서구 씨.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핵심 소재를 뛰어넘어 제3의 소재를 찾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복무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가, 이제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또 연구직에 갈 수 있는 이제 마인드가 조금 더 열린다는. 하지만 전문 연구요원을 매년 2,500명씩 뽑던 국방부가 2024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해 현장에 반발이 큽니다. 이 학생들의 기여는 절대적입니다. 중간에 끊어진다면 연구를 지속할 수 없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레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니스트,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총 4,200개가 넘는데요. 이 중 절반은 전문 연구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재 부품을 비롯한 국가 R&D 핵심 연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산 부품 소재 개발에 아주 절실한 이런 시기에 스스로 이것을 감축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또 국가 발전 방향성과 맞지 않다. 국방부가 연구요원을 줄여도 병력은 연간 0.5% 늘어날 뿐이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상하이의 김신욱이 5경기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돌고래처럼 솟구친 거인의 헤딩슛 함께 하시죠. 중국 프로축구 상하이의 김신욱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김신욱 선수 돌고래처럼 솟구쳐 오르는 헤딩슛을 보여줬는데요. 가슴 후련한 다이빙 헤딩골이었습니다. 김신욱 선수 이 골에 이어서 유니폼을 벗어 던지며 포효합니다. 1m 96의 장신 김신욱이 돌고래처럼 솟구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시즌 9경기에서 나온 9번째 골, 팀의 짜릿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김신욱은 2010년 안정환의 중국리그 한국인 선수 10골에 1골 차로 다가섰네요. 이어서 이번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푸르기만 한 내륙과는 달리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은 곱게 물든 단풍이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이번 설악산 단풍은 평년과 같고 2주 뒤인 10월 중순경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등 중부지방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남부지방에는 가을비가 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최고 60mm의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괌 남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밤사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쌀쌀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8도, 강릉과 대구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가을이 확연히 깊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뉴스A가 주목하는 뉴스, 내일 예고된 서초동 집회입니다. 조국 장관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맞불 시위가 광화문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주 무대를 옮깁니다.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퇴진이라는 이 상반된 촛불 민심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